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험을 한 번에 합격시켜 드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 중인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시험 감각 익히기 그 세 번째 시간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파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자, 1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지방의 소화기능 저하 2. 대장의 활동성 증가 3.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4.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5.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함. 자, 정답은요? 네, 그렇죠. 지방의 소화기능 저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맞는 답이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이 지방의 소화하는 기능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요. 지방을 우리가 소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에 들어간 음식은 아무래도 제한을 먹는데 제한을 둬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지방 들어가 있는 건 다 안 먹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는 거는 섭취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동물성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은 피해라. 식이섬유나 식물성 기름, 적당한 운동은 우리 소화기계를 도와주는데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머지 설명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드릴게요. 2번 대장의 활동성 증가. 네, 증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답입니다. 활동성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되겠죠.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아니죠. 직장벽의 탄력성도 약화가 저하가 되죠. 타액과 위액의 분비 증가 아니죠. 타액과 위액이 분비가 적어져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함. 여기서 쓴맛은 어떻게 돼요? 잘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단맛은 잘 느끼지 못해요. 이 단맛만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맛도 느끼지 못했죠? 네, 짠맛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음식을 많이 짜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짠맛하고 단맛은 잘 느끼지 못한다. 쓴맛은 잘 느끼게 된다. 요거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지방산에 대한 부분, 필수 지방산에 대한 부분, 요거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따로 가져와 봤어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필수 지방산, 신체의 정상적인 유지, 생리적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체내에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는 양이 부족해서 반드시 식사를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지방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들기름이라든지 잣기름 등의 이 필수 지방산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죠. 필수 지방산은 섭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이나 잣기름은 드셔도 되겠죠. 그런데 그럼 포화지방산은 어때요?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갈게요.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 드시지 말래요. 그것도 동물성 포화지방산은 피하셔야 된대요. 자, 볼게요. 동물성 포화지방산, 이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기름에 많고 식물성 기름 중에는 얘네들에 있대요. 동물성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은 삼겹살이나 갈비나 꽃등심이나 닭껍질, 정말 맛있는 것들만 여기다 모아놨는데 여기에는 동물성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콜레스테롤, 선생님들이 이미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이나 신경조직 등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식품 섭취 외에 체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이게 너무 식품 섭취가 많아지면은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져서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순환기기가 저하가 되니까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벽에 쌓이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동맥경화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X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러한 동맥경화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는 음식이죠.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식품을 한번 볼게요. 삼겹살은 여기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들어가요. 갈비, 여기도 들어가는데 포화지방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참 주의하셔야 되는 음식으로 선생님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겠죠. 새우, 명란젓, 곱창,
달걀 노른자, 간. 이러한 식품들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식품이에요. 선생님 이 부분은요 따로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시험에서 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은 우리가 우리 지금 현실 상황에서도 매우 우리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부분이니까요.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1. 녹차 및 커피를 준다. 2. 차가운 흰죽을 먹인다. 3.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4. 식이섬유, 고지방식을 준다. 5.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한다. 자,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죠. 잦은 설사로 그냥 단순히 설사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예상된대요? 탈수가 예상되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 무조건 물을 많이 드시게 해드려야 되죠. 탈수가 예상되는 대상자니까. 자, 나머지 볼게요. 녹차나 카페인은요.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니고요. 차가운 흰죽, 이 설사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찬 음식 드시는 거는 피하게 해야 되니까 또 아니고요. 식이섬유나 고지방식은 어떻게 해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고 지방식이니까 피해야 되는 음식이고요. 설사가 있다고 해서 자주 지사제를 복용하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호기성 천명음 나오면 우리는 정답 바로 찍을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기관지 예민성이 증가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하고 알레르기성 증상도 있다. 기관지 벽이 부풀어 오르고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진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천식 되겠습니다. 호기성 천명음이 난다. 이 문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문제네요. 한 번 더 선생님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번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혈압이 상승할 때만 복용한다. 약물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한다. 3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시킨다. 4. 두통증이 증상이 없으면 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전날 복용하지 않는 약물은 다음날 함께 복용하게 한다. 자,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네, 약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약물 복용 방법 따로 책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상승할 때만 복용하는 거 아니죠. 고혈압 대상자들은 꾸준히 복용하셔야 돼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죠. 혈압이 조절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약물을 복용을 중단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통 등의 증상이 없으면 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먹고 싶지 않겠지만은 이거 역시 의사 선생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드셔야 됩니다. 전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은 다음날 함께 복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을 혹시 복용하지 않았다면요. 그날 딱 그 시간부터 다시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시면 돼요. 약물을 중복적으로 두세 개를 같이 복용하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보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진다. 관절이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하다. 자,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1. 골연화증, 2. 고관절 골절, 3. 퇴행성 관절염, 4. 골다공증, 5. 류마티스 관절염. 자, 정답은요. 네, 노인성 질환이라고 얘기했고요. 정답은 3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이고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쉬면은 좀 괜찮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나랑 좀 비슷한데 하면서 체크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 책에 나오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설명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얘기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3번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다음 중 욕창이 발생할 위험 요소가 있는 대상자는 1. 변비의 대상자, 2. 피하지방이 많은 대상자, 3. 요의 변이가 있는 대상자, 4.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5.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자, 정답은요. 네, 5번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가 욕창이 발생할 위험 요소가 있는 대상자로 되고 있죠.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요소가 있는 대상자는요. 영양 부족이 있거나
혹은 체위 변경이 가능하냐 아니죠. 불가능하거나 요인화 변이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저귀나 이런 데 계속 진무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 바지가 축축해져서 진무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대상자 이런 분들이 포함되죠. 피하지방이 많은 대상자 아니죠. 변비가 있는 대상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욕창이 발생할 위험 요소가 있는 대상자는 5번이 되겠습니다. 욕창은 선생님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영양 부족을 예방해 주시면요. 어르신들 욕창 발생 위험 요소를 굉장히 줄여주실 수가 있어요. 자, 7번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주머니를 댄다. 2.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 하루에 2번 체위 변경을 해준다. 5. 청골 부위에 도넛형 베개를 사용한다. 자,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요. 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가 정답이에요. 5번하고 헷갈리실 수 있지만 5번은 우리가 따로 책에 여러 번 나왔죠? 청골 부위에 도넛형 베개를 대주는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 맞아요. 욕창 예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다라는 거 그 주변에 오히려 압박을 줘서 욕창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하루에 2번 체위 변경을 해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체위 변경을 해주는 거 침대에서는 2시간, 의자나 휠체어에서는 1시간 따로 기억하시고요.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게 하는 거 네,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주머니를 갖다 대는 거 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3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감각 익히기 문제 빠르게 한번 살펴봤어요. 분야별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그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니까요. 파트별로 내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문제풀이를 따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은 왼쪽, 후원은 오른쪽입니다.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문제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